자, 이제 FOMC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좀 새로웠던 사실은 금리 인하 가능성 중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25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70%였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였는데 오늘 이제 FOMC가 이틀 남았는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가 100.67까지 떨어졌는데 거의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장기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3.62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채권이 크게 상승하고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달러 대비 엔화가 139.6까지 그래서 14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엔캐리 청산 우려를 또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술주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가고 다우존스는 반면에 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섹터가 로테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애플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증폭시켰는데 고밍치라는 애플 소식에 능통한 애널리스트입니다. 거의 적중률이 70%에 가까워서 정확한 이 애널리스트가 오늘 아이폰 16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주문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프로맥스는 16% 저조했고 아이폰 16 프로는 27% 저조했고 그래서 이 비싼 모델들은 잘 안 팔렸다라는 조사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베이스 모델 플러스랑 스탠다드 모델은 작년에 대비해서 48% 그리고 10% 증가한 조사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랑 프로맥스 사전 예약을 안 한 이유는 아이폰 16을 발표할 때 iOS 18에 들어갈 AI 동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AI는 내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전 주문이 저조하다라는 조사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건 사전 주문일 뿐이고 추후에 이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아침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bp가 70%까지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달러 엔화가 또 급격히 하락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는 동시에 애플까지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이 가속화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장마감 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요약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FOMC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FOMC뿐만이 아니라 영란은행에서도 금리 결정을 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일본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이번 달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11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전에는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게 현재 월가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랑 글로벌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죠. 이번 달 FOMC 끝나면 다음 FOMC는 11월 초에 합니다.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달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리 인하 기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50bp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두 번째 했고요. 영란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두 번째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미국은 좀 늦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 50bp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면 다음에도 50bp를 한 번 더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그냥 25bp씩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은 빅컷 50bp씩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생기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 상황은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 아이폰 16 수요 저조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인텔이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약 3% 정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애프터장에서는 약 8% 상승하고 있고 거의 하루 만에 14%에서 15%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56%, 거의 마이너스 60%였고요. 그런데 점차 오르고 있는 중이죠. 아침에는 인텔이 35억 달러 군사용 칩 생산을 위한 정부와 거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빌리언 달러면 인텔 작년 매출의 약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의 5, 6%에 달하는 계약이 오늘 성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약 3% 정도 오르고 있다가 장 마감에 한 번 더 호재를 내놨습니다. 아마존이랑 인텔이 협업을 하는데 인텔이 아마존에게 커스텀 AI 칩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공장 확장을 2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매출은 최대한 증폭시킴으로써 회사를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겔싱어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Today's announcement is big. 오늘의 발표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텔의 주가가 올해 60%나 빠졌는데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내년부터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줄임으로써 지출도 줄이고 이제 회사들이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관리하면서 재택근무 없앴죠. 구글도 줄이고 애플도 줄였습니다. 아마존은 아예 내년부터는 재택근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회사들이 그거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건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 주식도 변동이 컸습니다. 아침에는 마이너스 1, 2% 정도 가고 있다가 양전을 해서 저점에서 약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래 틱톡을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틱톡의 잠재적인 미국 금지에 대한 법안에 대해 검토를 하는 도중에 판사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다시 미국에 금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메타 주가가 저점에서 약 3% 증가했습니다. 요즘 미국 법무부나 이 정부가 규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특히 애플,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난주부터 이 하방 추세의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나려고 여기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추후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상황을 보자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제롬 파월이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앞으로의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제롬 파월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느리게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조금 상승한다 해도 50bp를 하고 4.75% 연방금리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늦다라고 현재 월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시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하방 추세를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단계가 끝나고 유지하는 단계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봐야 될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예민한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50bp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지난달에 4.2%로 4.3%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게 막 엄청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14만이 나왔습니다. 7월 달에는 8만 9천이 나와서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8만이라는 고용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가 엄청 안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막 엄청 안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연준에서 달래주거나 이 큰 투자 기관들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돈을 많이 푸는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고 허니문 기간이 또 있고 뭐 연말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여전히 괜찮은 상태고요. 엔비디아가 현재 120불 근처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120불을 넘으면 다시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현재 다우존스 주가도 보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S&P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이 QQQ, 나스닥이 S&P랑 다우존스를 따라가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년 초쯤에 뭐 내년 2월이나 3월 이 모든 긍정적인 뉴스들이 소화됐을 때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가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고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쯤 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 이번 FO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날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서 달러 대비 엔화가 140 아래로 떨어졌다.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 하락이 증폭되었고 아이폰 16 사전 예약이 저조하다라는 구어밍치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들이 주가가 또 오르고 채권 가격,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P는 거의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마감했고 기술주들 하락, 경기 방어주들 상승,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 시작 1시간 전에 소매 판매 지수, 산업 제조, 제조 생산, 그리고 장 시작하고 비즈니스 재고량, 주택 시장 가격, 소매 재고량 하나하나 큰 지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연준 금리 결정 및 점도표가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목요일 장에는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있고 금요일에는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변동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계속해서 증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시황 브리핑 그리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